그때 이 take it or leave it으로 여기 단어가 잘못 나와 있어요. 교습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교습의 여지가 없는 건데 있는 이라고 나와 있네.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약에 내가 지금 이게 협상에 대한 거잖아. 내가 너네랑 어떤 협상을 한다는 건 내가 주요 문장 한 장 외워와. 이건 협상을 하자는 거냐? 협상을 안 하는 거냐? 그냥 명령하는 거잖아. 협상한다는 건 뭐야? 한 장 외웠으면 좋겠는데 니네 얼만큼 외울 수 있겠어? 조율을 해나간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 주제문 6번 문장을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사람들은 더 공격적으로 협상한다는 거잖아. 어떠한 사람들과? 그 터프네스, 뭔가 강함에 대한 평판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즉 협상의 여지를 안 주는 강경한 사람들에게는 좀 더 공격적으로 상대방이 자세를 취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 센 협상가들이 불리하다는 거야 결국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여기까지는? 그럼 2번 여기까지는 이해돼? 너무 센 협상가들은 불리하다는 거야. 왜냐면 내가 만약에 그 강경한 협상가라고 생각하면 내가 너네랑 협상해야 돼. 그럼 니네가 어떻게 반응할 거라는 거야. 내가 세니까는 더 공격적으로. 저 사람 세? 그럼 내가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겠다. 그래서 강경한 협상가들이 불리하다는 건데 2번 문장에 보면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거는 이 1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퓨브리스, 그 자만에 대한 결점이 있는 협상가, 즉 자만하거나 되게 강한 협상가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 강한 협상가들은 종종 그들 자신의 무덤을 판다는 거는 스스로 자신이 잘 안 되도록 얘기한다는 거잖아. 무덤을 판다는 건. 왜 그러냐면 그들이 take it or leave it 하면 가져가던지 혹은 그냥 너 가버리던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는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협상을 안 한다는 거다. 뭔 말인지 되냐? 그들은 협상에 여지가 없는 제안을 일단 만들잖아. 그들이 여기서 대의가 얘기하는 것은 이 대의가 둘 다 지칭하는 건 얘네 얘기하는 거다. 되냐? 그들이 체면을 잃을 생각을 참을 수 없기 때문이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옴으로써. 그러니까 강경한 선생님 같은 협상가가 한 장 딱 주고 야 외워와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무조건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혹은 학원을 떠나든가. 그 두 개밖에 못 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돼?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야. 뭔가 나랑의.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가 학원에 진짜 저 한 장 못 외우겠는데요? 그럼 니네가 떠나잖아. 그러면은 내가 손해를 본다는 얘기야. 강경한 협상가인 나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게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응?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랑 조율을 해서 한 페이지를 외운다든지 세 문장을 외운다든지 하면은 조율이 돼서 학원에 남아있을 텐데 난 무조건 한 장 외워. 아니면 네 외우던지 네 학원 떠나던지. 이런 식으로 내가 접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불리하다는 거지. 결국 내 무덤 파는 일이잖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건 영어가 아니라 국어잖아? 그쵸? 이해했냐? 그 다음 10강의 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너무 다 알고 있는 건데 내가 세세하게 설명했나? 저번에 내가 반대로 얘기해줘가지고. 길거리 음식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순서 배열 문제로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순서 배열. 너네 워크북 하고 있지? 밀리면 정말 답도 없는데 순서 배열 문제로 실제로 확률이 있는데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도 없어요. 3번 문장에 이 얼소라는 게 부가나 첨가의 의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에 힌트를 얻으면 되고 그나마 어려운 단어라고 하면은 2개가 나오거든? 4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있는 constitute 하면은 얘 구성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구성하다. 얘 파란 색깔 펜으로 써야 되는데 얘 구성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있는 brick and mortar 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래? 건물로 존재하는 이라는 뜻이다. 건물로 존재하는. brick이 원래는
그 벽돌이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브릭 앤 몰타가 이 회색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즘은 브릭 앤 몰타 스토어가 없잖아. 전부 다 온라인 서점만 있고. 그래서 브릭 앤 몰타를 하는 것은 실제 그 벽돌로 지어진 그러한 상점을 얘기하는 거다. 그 스트리트푸드, 길거리 음식의 판매라는 게 이제 와이드 스프레드죠. 널리 퍼져 있답니다. 널리 퍼져 있는 형태를 스스로 인플로이먼트 고용하는 거니까 자영업이죠. 자영업에 대한 널리 퍼진 형태가 바로 길거리 음식의 판매인데, 근데 누구를 위한 자영업의 널리 퍼진 형태냐? 더 플러스 형용사죠. 뭐라고 해석하면 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unemployed. 얘 지금 형용사 두 개가 병렬되는 거거든. 누구를 위한 자영업의 널리 퍼진 형태인 거야.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는 그 무직자들을 위한,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도시에 있는. 근데 어떠한 어디에 있는 도시야? 개발도상국에 있는. 되냐? 그러니까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는 게 가난한 사람들이나 혹은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흔한 자영업의 형태인가 봐. 특히나 개발도상국 같은 도시에서. 되냐?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필리핀이나 인도 같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길거리 음식을 많이 판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되냐? 그것은 뭐를 요구하냐면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스킬을 요구한답니다. 스킬은 거의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것만 요구하고 적은 자본의 양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되냐? 여기서 이시리칭하는 게 뭘까? 무엇이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기술과 적은 양의 자본을 필요로 할까? 그쵸? 바로 앞문장에 있는 주어 그대로 끌고 오면 된다고 했다. 길거리 음식 판매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돈도 별로 안 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죠. 그리고 provide A with B죠. 이 해석 어떻게 하면 되냐?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거 중학교 때 외운 거죠.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vendor 하면은 얘 노점 상인이건 노점 상인. A에게 노점 상인의 가족에게 reasonable 상당히 괜찮은 수입을 제공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왜 노점상 하는지 알겠죠? 기술도 얼마 필요 없고 자본도 필요 없는데 꽤나 수입은 괜찮다네. 그것은 또한 부가적인 이제 영향이다.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것도 결국에는 똑같이 얘다. 1번 문장에 나온. 그러니까 이게 순서별 문제로 왜 나오는지 알겠죠? 두 번째 효과는 뭐냐면 음식의 안정성 또한 제공을 하는 거야. 누구에게 식량의 안정성을 제공해?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없는 사람들 길거리 음식 먹으면 되잖아. 그리고 그들은 may not have the asset.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 자본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 돈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들 자신의 음식을 준비할. 그러니까 집에서 밥 해먹을 돈이 없으니까 길거리 음식 같은 거 사 먹는다는 얘기겠죠. 여기에서는 이때 가주어 진주어다. 추정이 된답니다. 근데 뭐라고 추정이 되냐면 그 인도 인도 하나에서만 밀리언 하면은 100만이거든. 100만에 0이 하나 더 붙었으니까 1000만 명 이상의 길거리 노점 상인들이 있다는 거죠. 되냐? 엔드의 오른쪽으로 다시 주어져. 그리고 일부 연구라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대략 2%를 구성하고 있다고. 인구의 주요 메트로폴리스 하면은 대도시죠. 주요 대도시의 인구의 2%, 대략 2%를 구성하고 있다고 얘기한답니다. 노점 상인을 하는 사람들이 대도시의 2%만큼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겠죠. 여기서 대인은 누구냐? 그쵸? 스트릿 벤더스 얘기하는 거다. developed countries는 어디냐? 1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developing countries는 직역하면은 발전하는 국가니까는 개발도상국이 되는 거고, developed country는 이미 개발이 된 국가니까는 선진국이죠. 되냐? 선진국에서 푸드카트, 음식 카트나 트럭이라는 게 can be gateway, 입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를 위한 관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훈련된 셰프들을 위한. 근데 얘네가 어떠한 셰프야?
자원을 갖고 있지 않은 셰프죠. 시작하기에는 건물로 존재하는 레스토랑을 시작하기에는 자원을 갖고 있지 않은 훈련을 받은 셰프들에게는 관문이 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훈련은 받았지만 돈 없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셰프들. 걔네도 처음엔 노점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번듯한 건물로 시작하기 힘들면. 뭔 말인지 이해되죠? 길거리 음식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한 줄 정리할 때 잘 한번 해보세요. 이 질문은 개인적으로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질문이거든. 결국에 주제문을 몇 번으로 고를래? 몇 번 주제문으로 골라있냐? 2번이죠, 2번.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2번 질문인데 1번 문장 보면 우리는 많은 사례들을 봐왔거든. 프라이머트 하면은 영장류야, 영장류. 도구를 사용하는 그러한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숭이나 인간이나 침팬지 이런 친구들이죠. 영장류,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 영장류 사회에서 많은 사례들을 봐왔거든. 인 위치니까는 얘들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는 동그란 거로 묶으면 된다. 선행사 수식해주면 돼. 되냐?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이 렌드하면 원래 빌려주다라는 뜻이야. 빌려주다. A에게 B를 빌려주다거든. 그래서 부모에게 뭐를 빌려줘? 손을 빌려주는 사회죠. 뭐에 있어서? 차일드 케어, 양육에 있어서. 보통 도구를 쓰는 원숭이, 침팬지, 인간 같은 사회에서는 거기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른 부모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애를 키울 때. 1번 문장에 따르면. 인위치 뒤쪽으로는 문장이 어때 얘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되죠? 인위치를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돼? 관계? 부사가 되죠. 선행사가 society 쓰니까 뭘로 바꾸면 돼? where로 바꾸면 된다. where로 바꿔도 괜찮은 거 알지? 오른쪽 2명 오늘 관계사 그 프린트 할 때 어느 부분인지 연관이 되냐? 관계사 프린트 니네 오늘 썼지? 응. 연관이 돼야 된다. 못 알아듣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보도록 합시다. 많은 프리 하면은 프리뷰라는 거 알지? 프리뷰 하면은 이전이냐 이후냐? 이전이거든. 프리 하면 이전이라는 뜻이 있고 이후는 프로야. 프로가 이후라는 뜻이 포스트다. 젠장. 프로가 아니라 포스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 들어봤니? 그 문학 시간이나 미술 시간에 후기 현대주의라는 뜻이거든. 포스트는 이후이라는 뜻이 있어. 많은 이전의 산업화 사회에서,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 산업화라는 것은 기계가 등장해서 대량 생산을 우리 산업화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대량 생산의 사회 이전에 사회에서 부모들은 이분해서 어떻게 하냐? 비교급 왼쪽에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았답니다. 언제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았어? 그들이 너무 많은 아이들을 갖고 있을 때. to raise, 기르기에는. 되냐? 이게 지금 to인 거 알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는 거. 이 to 용법 알죠? 되냐?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로 해석해도 되고 그냥 그대로 해석해도 되거든? 결국에는 부모들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거잖아. 그들이 너무 많은 아이들을 가져서 기를 수 없을 때.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들이 너무 많은 아이들을 가졌을 때 기르기에는. 둘 다 해석은 뭐 크게 차이 없다. 이 포스터라는 단어가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하거든. 포스터 단어 뜻으로 안 나오네요. 이 포스터 케어는 일단은 나오잖아. 포스터 케어는 뜻이 뭐야? 뭐냐? 그래서 위탁 돌봄이죠. 근데 이 포스터라는 이 단어만 따로 정리를 해놓으면은 포스터가 동사 뜻으로 뭐가 있냐면
아이를 맡아서 기르다. 맡아서 기르다. 즉 이게 고급진 말로 위탁 양육을 하다죠. 위탁 양육을 하다. 되냐? 위탁 돌봄 있죠. 그 어린아이에 영은 여기에서 어린아이라는 명사 형태로 해석하면 된다. 혹은 일시적인 어답션은 여기서 뜻이 뭐야? 원래 어답트가 동사 뜻으로 뭐냐? 이 IOM 빼면 채택하다, 입양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근데 여기서 어답션은 지금 위탁 양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입양이겠죠. 되냐? 젊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위탁 돌봄이나 혹은 일시적인 입양이라는 게 일반적인 해결책이었답니다.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근데 어디에 있는 가족들에 있어서?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 있는 가족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후회 선행사는 지금 뭔 거냐? 그쵸? 패밀리스죠? 선행사가 당연히 사람이니까는 후로 썼겠죠? 너무 많은, 그쵸?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 그 가족들에게는 일반적인 그 해결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사회 이전에는 애를 막 7명씩 10명씩 낳잖아. 그러니까는 해결 방법이 뭐였다는 거야?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애를 주는 거. 되냐? 두 번째로는 뭐야? 입양 보내는 거. 이거였다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영어는 몰라도 한글이니까 이해할 수 있죠? 4번. 그 fostering, 그 위탁이라는 것은 근데 다르답니다. 입양과는. 인데 또 얘 모모라는 점에서라고 부사절 접속사에 나오죠. 그쵸? 모모라는 점에서. 얘 부사절 접속사다. 오늘 니나 썼다 분명히 인데 모모라는 점에서. 그 위탁이라는 것은 입양이라는 것이랑은 다른데 어떠한 점에서 다르냐면 그 본드, 유대 있죠. 생물학적 부모라는 건 낳아준 부모죠. 생물학적 부모와 그리고 아이들의 유대라는 게 어때? terminated? 종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답니다. 이제 두 개의 차이를 계속해서 얘기해 줄 거거든. 아이는 위탁 양육에 대한 지금 설명이다. 누구한테가? 그것의 foster parents, 위탁 부모에게 가는 거죠. after weaning, 뭐한 후에? 젖을 뗀 후에. 되냐? 하지만 뭐 할 수 있어? 그것의 생물학적 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는 거야. at any time 해석? 언제든지. 만약에 그 arrangement, 합의라는 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되냐? 여기에서 지금 이츠라고 지칭하는 게 그것의 생물학적 부모라고 지칭하는 이츠가 지칭하는 건 지금 아이거든, 아이. 아이는 사람인데 왜 이츠라고 지칭하나요? 예전에는 그 아이가 뚜렷한 인간의 형태를 띠기 전까지는 사물로서 지칭해서 이츠라고 쓰더라고. 히즈나 헐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이츠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위탁이라는 건 결국에 뭐야? 엄마가 낳아줘서 아이가 이제 젖을 안 먹잖아? 그러면은 다른 부모한테 보내는 거야. 되냐? 그 대신 부모한테 보냈더니 얘가 적응을 잘 못해. 그러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다. 6번. 생물학적 부모라는 것은 계속해서 상호작용하죠. 아이와. 그쵸? 근데 어떠한 아이와? 그들이 위탁 보낸 아이와 fostered out이니까 지금 foster이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고 그러고 있다. 그리고 concerned, 걱정하는 채로 concerned, 걱정하는, 염려하는 채로 남아있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여기서 댐이 지칭하는 건 뭐냐? about 댐에서 누구에 대해서 염려하는 채로 남아있는 거냐? 그쵸? 이 children 얘기하는 거겠죠? 이 allow 동사인 거 알죠? allow A to 부정사. 그러니까 이런 거 살려서 장문하면 된다. 또 다른 가족에게 그들을 양육하도록 허용을 하는 거죠. 기르도록. 그러니까 걱정은 해. 계속 상호작용하고 걱정도 하지만 다른 가족 키우게 그냥 냅둔다는 거야. 이러한 식으로 아이는 그들의 생물학적 부모를 잃지 않아도 되죠. 계속 상호작용하니까. 그리고 양육이 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개인들에 의해서. 근데 어떠한 개인이야?
더 잘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개인들에 의해서. 되냐? permanent adoption. 근데 영구적인 입양이라는 것은 뭐와 함께? 완전 separation. 뭐가 되는 거야? 분리와 함께. 그죠? 부모와 아이의 유대의 완전한 분리와 함께 common이 아니라 rare. 드문이죠, 드물었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여기서 이러한 사회는 산업화 이전의 사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럴 거면 낳지를 말지 왜 낳는 거죠? 여하튼 뭔 말인지 이해됐죠?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식 두 가지가 나온 거다. 하나는 다른 가정에 보내는 거죠. 돈이 많이 없을 거 아니야. 할 일도 많고. 혹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입양 보내버리거나. 뭔 말인지 이해되냐? 몇 명은 자기들이 키우고. 내가 보기엔 아예 생판 남보다는 뭐 돈 많은 친척이나 돈 많은 이웃에게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이 질문도 뭐 괜찮긴 한데 일단 연결어가 많이 나오니까 연결어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보면은 이거 2번 문장에 나오는 옛은 연결어 뜻으로 뭐냐? 하지만이다. 그 다음에 또 연결어 몇 번에 나와? 6번에 나오죠. For example. 구체적인 사례 나올 때 나오는 친구죠. 그 다음에 또 8번에 그러니까 만약에 2번이랑 8번이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 예시 선택지에 있으면은 두 개 똑같이 있으면 고르기가 힘들 거 아니야. 그런 거 조심해라. 옛은 하지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연결어다. 이거 주제문은 몇 번으로 올라왔냐? 주제문 몇 번? 몇 번으로 올라왔어? 안 골라왔냐? 그래서 2번이죠. 2번. 주제문 2번이다. 골라온 거냐 주제문? 오른쪽 한글 읽으면은 주제문 골라올 수 있잖아. 영어 못 읽더라도. 너 골라왔어? 얘야? 주제문? 한글 읽어서라도 골라와야 돼. 니네 정성이 부족해. 뭔 말인지 되냐? 정성을 들여라. 1번 문장. 원이 주어져. 동사는 뭐냐? is죠, is. 원어브 복수명사 형태죠. 하나는 뭐 중에 하나냐면 persistent 하면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혹은 끈질긴이라는 뜻이 있잖아. 그 1번 밑에 1번 단어 뜻으로 나오죠. 끈질긴 미스 하면은 뭐 얘도 엄청 중요한 단어거든. 미스. 니네가 외운 뜻은 뭐냐? 그쵸, 신화라는 뜻이. 그 신화라고 하면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그 신화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근거 없는 믿음이란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물증도 없는데 사람들이 다 믿는 거 있죠. 그런 걸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뜻을 문맥에 맞게 골라서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선 두 번째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끊임없는 끈질긴 근거 없는 믿음 중에 하나. 근데 어디에 있어서? 주류 사회에서의 그 끈질긴 근거 없는 믿음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그 지식이라는 게, 근데 어떠한 지식이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지식이라는 게 factual, 사실에 기반하고 중립적이라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사실이고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다 결국에는. 2번. 하지만 우리는 뭐를 알아? 지식이라는 게 evolves, 뭐한대? 진화한다는 거죠. 즉 지식이 더 나아진다는 거야. 오버타임은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시간이 지남에 따라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디펜던트 무엇에 달려있어? 그 순간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 역사에서. 엔드릴 사이로 의미상 병렬되는 건 레퍼런스 포인트는 뜻이 뭐냐? 참조의 점이니까는 얘 기준이란 뜻이 되거든. 문화적 기준. 얘랑 지금 병렬되는 게 뭐냐 구조상. 레퍼런스 포인트랑
왼쪽에 있는 뭐가 병렬되냐? 지금 이 디펜던트 온 뒤에 걸리는 거 물어보는 거다. 더 모먼트랑 이렇게 병렬되는 거다. 되냐? 이건 해석을 해봐야지 안다. 구조에 대한 지식이랑. 하지만 우리는 뭐를 아냐면 지식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아진다는 걸 알고, 즉 진화한다는 걸 알고, 이 지식이라는 게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역사의 순간, 시기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기준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사회에서. 근데 어떠한 사회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회죠. 되냐? 여기서 이시지층하는 건 뭘까?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냐 사회가. 문맥상 이시지층하는 건 뭐냐? 뭐예요? 뭐지? 후보로 올라온 게 뭐 있어? 니네가 이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시? 지식? 아니에요. 지식인가? 나는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생각했거든. 지식? 지식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거든. 그리고 이 지식이라는 것은 영향을 받거든. 그 역사의 순간에. 그리고 문화적 기준에 영향을 받는데 그 사회에서의 문화의 기준이죠. 근데 이 사회라는 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회거든. 예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준으로. 그 문화적 기준을 받아들이는 사회의 문화적 기준. 지식? 그러게. 논리지인가? 이건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e dependent on이라는 게 뜻이 뭐냐? 무엇에 의존하다잖아. 의존하다거든. dependent가 의존하는이라는 형용사니까. 되냐? 얘랑 동의. 얘 지금 비동사랑 형용사 형태로 된 거잖아. 얘 동의어로 쓰면은 depend 뭐로 써도 되냐? depend 즉 on으로 써도 되는 거다. 무엇에 의존하다라고. 무엇에 의존한다는 건 결국 무엇에 영향을 받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되냐? 이 의미를 모르면은 의존한다는 게 뭔 말인지 모른다. 뭔 말인지 이해돼? 너네가 나한테 의존하고 있잖아. 영어에 관해서. 그럼 나한테 영향을 받는 거야?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의존한다?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결국 영향을 받는다는 거다. 그 역사의 순간과 문화적 기준에 따라서. 되냐? 결국 지식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3번. critically 비판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뭐를 포함하냐면 더 많은 것을 포함하거든.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보다. in order to 부정사는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뭐뭐하기? 그쵸. 위에서.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된다. 이게 지금 세 번째 써주는 것 같은데. 동의어로는 뭐가 있어? so, as, to 부정사가 있죠. 이 표현을 알아야지 순서 배열할 할 때 안 틀린다. in order to가 분리되어 있어도 한 덩어리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치는 여기서 지금 관계대명사일 리가 없잖아. 선행사가 determine이라는 동사는 아닐 테니까. 어떠한 사실이 진실이고 그리고 어떠한 것이
false, 틀린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3번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게 있는데 이 둘 중에 뭐가 더 많은 일이 필요로 한다는 거야?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복잡하다는 거냐?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는 게 더 복잡하다는 거냐?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야? 그것은 also 또한 뭐를 포함하냐면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답니다. 근데 뭐를 결정하는 거냐면 사회적, historical,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인 의미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거든. 근데 무엇에 주어진? 그러한 사실에 주어진. 여기서 이시칭하는 건 뭘까? 무엇이 사회적,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의미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할까? 그쵸?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게. 비판적으로 사고한다는 건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생각하고자 하잖아. 그러면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의미를 또 결정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 된다니까. 이러한 결정이라는 것은 즉 여기서 이러한 결정은 또 한 번 뭐를 의미하냐?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결정하는 얘를 얘기하는 거다. 되냐? 그러니까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은 assessing, 평가하는 거를 포함하는 거죠. investment. 여기서는 이게 투자가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노력의 투자를 얘기하는 거다. 시간과 노력의 투자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답니다. 근데 이게 누가 하는 투자야? 다양한 집단들이 하는 투자죠. 근데 얘네들이 왜 시간이랑 노력을 투자하냐?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데 있어서. in ing 보이죠? 뭐 할 때? 혹은 뭐 하는데? further이 동사 뜻으로 뭐가 있대? 밑에 그쵸? 발전시키다.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혹은 challenging 이의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의미에 그쵸? 발전시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어떠한 특정한 역사적 순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게 뭔지 그리고 지식이 상대적이라는 게 뭔 의미인지 나오네. 시기가 있었답니다. 근데 어떠한 시기가 있었는 줄 알아? 얘는 관계 부사죠. 얘 이때 가주어 진주어죠. 널리 이해되지 못한 시기가 있었대. 근데 뭐가 이해받지 못한 거야? 지구가 둥글다는 게. 이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시기가 있거든. 상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해주냐? 그것이 flat, 평평하다고 얘기해줬거든. 그쵸? 그리고 어떤 누구든지 anyone의 동사는 어디 있냐? anyone의 동사 looking이냐? 아니죠. 동사에 ing 붙은 건 분명히 동사가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다. 지금 이거 그림 그리기 시간이 아니다. 이해하면서 봐야 된다. anyone의 동사는 어디 있어? looking부터 어디까지 동그란 가루를 묶으면 돼? 랜드스케이프까지 묶죠. 그러면 이게 우드 조동사가 보이죠? 어떠한 누군가야? look out. 그 바라보는 사람 있잖아. over a vast landscape. 그 광대한 랜드스케이프. 풍경을 내다보는 누구든지 간에 이러한 센스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근데 어떠한 생각이냐면은 얘를 사역동사로 보기는 힘들 것 같고 confirmed로 바꿔. reject는 거부하는 거잖아. 거부되는 이러한 느낌이 아니라 확인되는 이러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었대. 그래서 confirmed로 바꾸면 된다. 그러니까 니네 7번 문장에 따르면 과거에는 상식이 뭐였던 거야? 지구가 어떻다는 게? 평평하다는 게 상식이었거든? 니네 밖에 나가서 바다 한번 봐봐. 바다 보면 지평선이 어때? 평평하잖아. 둥글지가 않잖아. 그러니까는 모든 누구든지 간에 바라보는 누구든지죠. 그 광대한 광경을 지구 그 숲 같은 데 봐도 평야 광야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플랫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한 느낌을 가졌을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느낌, 확인되는 이러한 느낌. 아 진짜 플랫하네. 지구가 평평하네.
하지만 어때? 과학적 추론과 더 정확한 기술적 방법이라는 게 근데 뭐에 대한 추론과 기술적 방법이냐? 지구를 measuring 뭐 하는 것에 대한? 측정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주어는 굳이 따지면은 reasoning이랑 method 이 두 개가 되는 거겠죠. and를 사이로. 이러한 것이 나타나면서 지식, 즉 사실이라는 게 근데 어떠한 지식이나 사실이야? 지구가 평평하다는 그 사실이라는 게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쓰여지게 된 거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 것은 이 6번 문장부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구가 평평한 게 1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뭐였어? factual, 사실에 기반한 거였고 중립적인 거라고 학교에서 배웠을 거 아니야. 지구는 평평해. 무슨 말인지 되냐? 근데 역사가 지나고 문화적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서 지구가 둥글다 하고 다시 rewritten 됐잖아.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다.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중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식의 상대적 속성이다. 지식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야. 항상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식이 변한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다. 뭔 말인지 되냐? 오른쪽 두 명아. 반응이 너무 없다. 이해돼? 이해돼요? 돼? 대답을 해. 입을 열어 제발. 틀려도 되니까. 가만히 입 닫고 있으니까는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어? 주제문 몇 번으로 골라왔냐? 주제문 골라온 사람 손 번쩍. 주제문 다 안 골라서? 아니 주제문 골라오라니까? 아니 11강이 아니면은 여기 당연히 너 안 골랐냐? 이 질문만 한 말이야. 왜죠? 지금 한번 찾아봐 그러면. 안 걸릴 것 같아요. 이명용 수업하다가 졸라 답답해. 골랐냐? 주제문 뭘로 고를래? 몇 번으로? 그래서 4번 문장에 어디부터 치면 되겠냐? 정확하게 4번 문장 전체 칠 필요가 없잖아. 어디부터 치면 주제문이냐? 어디부터? 그쵸, 이팅부터 치면 되죠? 되냐?
이제부터 주제문 안 걸로 하면은 교실 밖으로 내보낸다. 주제문 전부 다 골라와라. 응? 너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반 애 같았으면 지금 수업 안 하고 밖에 내보냈어야 되거든. 봐주는 거다 오히려. 1번 문장부터 보면은 결국에 음식이라는 게 문화에 엄청 중요하다는 거거든. 집단의 정체성에. 음식이라는 게 얘 as well as죠. B as well as A 알죠? 음식이라는 게 unites 통합시킬 뿐만이 아니라 또한 distinguish 구분을 한다는 거죠. eater 그 먹는 사람들. 즉 음식이 먹는 사람들을 하나로 한데 모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구분시키기도 한다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 무엇을 그리고 원은 일반적인 사람,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가 forms 형성을 하기 때문이죠. 많은 우리의 감정적인 유대를. 근데 무엇에 대한 유대야? 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유대죠. 되냐? 세모가루 묶고 여기서부터는 빨간 펜으로 세모가루로 묶으면 된다. 이게 표현이 익숙하지가 않을 텐데 그것이 a nation, 국가든지 혹은 뭐든지 간에 여기에서는 또 민족이라고 해석해야겠다. 그것이 민족이든지 혹은 ethnicity 뭔 뜻이냐? 민족성이든지 간에 여기서 왜 형태가 이렇게 됐냐면은 원래 이게 형태가 이거야. whether 하면 뜻이 뭐냐? 뭐뭐 인지 아니잖아. 그래서 원래 whether it is거든. 원래 whether it is a nation 뒤에는 뭐 그대로겠죠. 근데 여기서 whether이 생략된 형태라 whether이 생략되면 그냥 도치되면 되잖아. is, is로. 근데 여기서는 비동사로 바뀐 거야. 그게 그냥 문법적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돼. 유명한 이거 글을 다 읽고 1번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유명한 20세기의 중국의 포이타면은 뭐냐? 시인이자 스콜러 학자인 린 유탕이라는 사람의 리마크스 언급했거든. 뭐라고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언급한 말이네. 지금 이 2번 문장 두 번째 줄에서 시작해서 3번 문장의 마지막 줄에서 끝나는 거다.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말이 우리의 사랑 있죠. 근데 뭐에 대한 사랑이냐면 fatherland 하면 뭐야? 조국 있죠. 조국. 우리는 한국이죠. 우리의 조국에 대한 사랑이라는 게 주로 어떠한 일이라는 거야? recollection. 회상하는 일이라는 거야. kin. 뭐에 대한? 예리한 감각적 기쁨에 대한 우리의 차일드후드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보통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는 거다. 어린 시절에 기뻤던 일. 엉클쌤 하면은 미국 정부에 대한 애칭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미국 정부다. 엉클쌤. 미국 정부에 대한 쓰자. 미국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에 대한 충성심이랑 똑같은 거야? 미국의 도넛에 대한 충성심과 똑같답니다. 되냐? 그리고 베이틀랜드라는 것도 이게 조국의 독일어야 독일어. 조국의 독일어다 독일어 이거. 그 조국에 대한 독일 조국이죠 결국에 독일 조국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결국 이 음식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거야. 이게 독일에 있는 빵이래요 빵.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어요 독일어라서. 즉 어떠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건 결국 음식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한 열렬한 그 연관이라는 것은 뭐와 뭐 사이의 연관이냐. 3번 문장의 구체적인 사례잖아. 그러니까 4번은 일반적인 진술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한 열렬한 그 연관이라는 게 뭐와 뭐 사이의 연관이냐. 음식 그리고 국가적 혹은 민족적 또는 에스닉 인종적 아이덴티피케이션 정체성 확인 사이의 연관이라는 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진실. 근데 어떠한 진실을 보여줘? 퀴즈는 이게 요리죠. 요리 그리고 식탁에서의 이야기라는 게 차지한다는 거죠. 상당한 장소를. 어디에 있어서? 훈련의 장에 있어서 집단과 그것의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게 쉬운 말로 표현한 건데 먹고 요리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 있죠. 무엇에 대해서? 우리의 음식에 대해서. 떡볶이 맛있다. 김치 맛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먹고 요리하고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어떻다는 거야?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집단의 홀네스
일체성과 컨티뉴에이션 하면은 연속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뭘 먹고 어떻게 요리하고 거기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것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야. 다시 니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를까봐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죠. In other words, 다시 얘기해서 그 destiny, 그 운명 있죠. 집단의 운명이라는 건 결국에 무엇에 좌우되는 거냐. 그것이 얼마나 잘 그것의 구성원들을 널리시, 기르는지, 영향을 공급하는지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depends on, 영향을 받다. 되냐? 여기서 이츠에서 25년 누가 영향을 공급하는 거야? 그 집단이겠죠. 되냐? 말은 겁내 그럴듯하게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음식이라는 게 집단의 정체성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야. 일본 하면 초밥, 한국 하면 김치, 중국 하면은 뭔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1번 문장 다시 읽어봐봐. 음식이라는 게 사람을 결합시키기도 하죠. 떡볶이 하면 한국 사람인 것처럼. 근데 또한 구분하기도 하잖아. 떡볶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이지 일본 사람은 아니니까 구분시키잖아. 먹는 사람을. 뭔 말인지 되냐? 지금 그거를 음식이라는 게 집단 정체성에 중요하다는 얘기를 어려운 말로 하고 있는 거라. 그 다음 이것도 질문 어렵지 않아. 이건 주제문 몇 번으로 올라왔냐. 그쵸. 1번 문장이 이거 주제문이 꽤나 많은데 1번 문장에 제스처부터 사실 이 1번 문장 뭐 다 쳐도 되고 그 다음에 3번 문장에 여기도 주제문으로 보시면 돼요. 이 부분 대절이야. 제스처 하면은 몸짓이거든. 몸짓이랑 스피치, 그 말이라는 게 몸짓이랑 말이라는 게 비슷한 뉴럴 서킷 하면 뜻이 뭐야? 신경 회로를 사용을 한답니다. 그들이 발달을 했거든. 우리의 진화 역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랑 말을 하는 건 되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슷한 신경 회로를 사용한다는 거다. 그 대학 있죠. 시카고 사이코 링귀스트죠. 사이코는 심리잖아. 심리 언어학자인 데이비드 맥닐은 어떻게 봐야 되죠? 일단 갑시다. 최초였답니다. 이것을 제안한 최초였는데 주어를 유니버시티로 보면 안 될 것 같죠? 보니까 구조상으로 유니버시티인데 예로 봐야겠다 얘들아. 예로 보자. 앞에 그냥 수식해주는 걸로 보자. 되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은 뭘까? 이 주절, 그쵸? 주절 얘기하는 거다. 몸짓과 언어라는 게 비슷한 신경회로를 사용한다는 이거를 최초로 제시를 했네. 그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알아? 3번 문장. 언어, 비언어적, 논버벌이니까 비언어적 그리고 언어적 스킬이라는 게 retain, 뭐 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유지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들의 강력한 유대를. 심지어 언제도 그들이 diverged, 갈라지다. diverge, 기억나냐? divergent, 확상적인 별개의 행동적 영역으로 갈라졌을 때에도 그가 옳았답니다. 결국엔 이거 3번 문장이랑 1번 문장이랑 똑같은 거다. 비언어적이라는 건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야? 논버벌이라는 건 몸짓을 얘기하는 거다. 벌벌이라는 걸 말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것과 언어로 하는 스킬이라는 게 유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야. 뒤에 사례 읽으면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 연구라는 게 그것을 확인했답니다. 뭐와 함께? 당황스러운 연구 결과와 함께. 어떠한 사람들이야? 노런거는 뜻이 뭐냐? 더 이상. 그쵸? 더 이상 뭐뭐 않는. 얘도 지금 한 3번째 나오고 있다. 더 이상 그들의 림브 하면 사지죠. 다리랑 팔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뭐 후에 움직일 수 없어? 뇌의 손상 후에. 또한 점점 그들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뭐 할 능력을? 언어로 커뮤니케이션 할 능력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뭐도 못하게 돼 점점. 말도 못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아이들에 대한 연구라는 게 뭐를 보여줘? 같은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뭐를 아냐면 유아들이 더 sophisticated, 정교한 어휘를 얻지 못하는 거죠. 뭐 하기 전까지는? 얘도 참 fine 하면 그냥 미세 운동? 미세 운동의 손가락 통제를 향상시키기 전까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손가락을 잘 움직여야지 고급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움직임과 말의 능력이라는 게 비슷한 회로를 쓰잖아. 1번 문장에 따르면. 그것은 상당한 연구 결과였답니다. 몸짓이라는 건 결국에는 창문이 되는 거죠. 사고 과정에 대한 창문. 즉 몸을 움직여야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다. 맥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되냐? 부조파 어디까지 외웠냐? 끝까지 다 했냐?